내가 투자한 돈 대비 이익률이 빠르게 회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노신소재가 하는 CNT 도전제나 실리콘 음극재나 양극재나 결국은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모의 경제. 지금의 조정장은 여러분들에게 온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도래할 상승장에서 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김지윤입니다. 2부, 나노신소재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막막해서 강의를 들으신다고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유료 강의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투자 공부하는 방법론적인 거를 습득해서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너무 응원하고요. 같이 함께 하시고 2차전지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업종들을 저희가 계속 골고루 다룰 생각이고요. 기업들도 적정 시가총액만 유지되면 최대한 많이 해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시거나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다고 하신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저도 큰 위안을 받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CNT 도전제는 상당히 높은 ROIC, 투하자본 이익률입니다. 리턴 온 인베스티드 캐피탈의 약자고요. 투하자본 이익률이고요. 이게 높다는 얘기는 내가 투자한 돈 대비 이익률이 빠르게 회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노신소재가 하는 CNT 도전제나 실리콘 음극재나 양극재나 결국은 캐파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모의 경제. 근데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원래 내년 캐파보다 0.6만 톤이 더 늘어났고요. 내후년은 약 12,000톤이 캐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투하자본 수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요. 25년 기준으로 48,000톤까지 늘어나는 거니까 캐파당 가격을 킬로그램당 얼마, 예를 들어 뭐 킬로그램당 40달러면은 이걸 톤으로 곱하면은 약 곱하기 1000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4만 달러고 4만 달러에다가 곱하기 48,000톤 계산하면 얼마인지 나오시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8432, 4416, 19, 1조 9천억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약 2조 가까이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 캐파에 따른 매출이 다 가늠이 됩니다. 전방 고객사들 양극재, 음극재 모두 CNT 도전제를 빠르게 쓰고 있고요. 대주가 주가가 약할 때 나노가 강했던 이유는 역시나 그건 것 같습니다. 대주는 음극재라는 적용이 한 분야인 거고 나노는 양극재에도 쓰이고 음극재에도 쓰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범용성이 크다는 거고요. 최근에 그 제3자 유증 한 부분 800억 자금 조달이 미국하고 유럽에 각각 0.5만 톤씩, 국내 캐파 같은 경우는 1.5만 톤까지 캐파를 늘리기 위함이고요.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증설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증설기간이 3, 4개월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벌써 24년, 25년치를 이렇게 캐파를 확대한다는 얘기는요. 고객사가 확보가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멀티올 CNT 파우더가 40달러고 슬러리는 10달러입니다. 싱글러 CNT 슬러리가 16달러고요. 파우더는 2000달러입니다. 그리고 2030년 기준으로 전기차 요거 2700기가와트시, 요거는 신한투자증권 자료를 참조했는데요. 그럼 요때 필요한 실리콘 음극재 채택 비중이 12%로 가정했을 때 CNT 분산의 슬러리가 약 60만 톤 가까이 필요하고요. 환율 1200원으로 가정하면 약 7조 6천억까지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년 기준으로 하면 약 1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죠? 결국은 완성차 배터리 셀 업체는 충전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올해 24년 최대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에너지 밀도 향상은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굉장히 커질 거다.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거고요.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는 음극재 관련돼서는 전자의 이동성도 올려야 되고 실리콘 음극재 팽창도 안정화돼야 되기 때문에 CNT 도전제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써야 되고요. 양극 또한 하이니켄 양극재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극에서도 기존의 카본블랙 그 도전제를 썼다면 CNT 도전제로 빠른 대체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본블랙보다 이 CNT 도전제는 훨씬 기술적인 높은 진입 장벽이 있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음극 CNT 도전제 쪽에서는 글로벌로 유일한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24년, 25년에 공장 증설하는데 4개월밖에 안 되는데 24년, 25월 당장 내년, 내후년인데 굉장히 빠르게 증축을 하고 있죠. 그거는 고객사가 확보됐다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 그리고 중국의 빠른 현지화 생산을 준비하면서 수주 경쟁에서 선점 효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거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현지 배터리 공장 계속 본격화되고 있죠. 지금 수주 물량으로 치면 약 1100조고요. LG엔솔이 거의 600조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SK온이 290조,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약 2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투자 관점인데요. 2차 전지 소재 산업 1등이 되려면 결국은 높은 기술적 혜자도 갖고 있어야 되고 확실한 수요처도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술적 혜자, 두 번째 확실한 수요처, 세 번째는 자금력입니다. 안전한 재무 구조를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술적 혜자와 맞물리는 건데 뚜렷한 대체제가 부재해야 된다. 대체제가 있는 순간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TAM이라는 거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으로 전체 적용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전체 적용 가능한 시장 중에 일단 전기차 시장하고 전기차 약 30% 비중을 차지한 ESS 시장이 2025년 기준으로는 약 1568기가와트고요. 올해 기준에 거의 2배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2030년 기준으로는 3675기가와트시. 그래서 ESS도 69에서 233, 3배 넘게 성장하고요. 전기차도 890에서 3400이니까 4배 넘게 성장의 여력이 남아있고요. 전기차 비중은 25년 기준으로는 25%, 2030년 기준으로 여기는 38%까지 된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디자인 캐파대로 다 진행이 됐을 때의 얘기고요. 만약에 디자인 캐파에서 조금이라도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율이 안 나오면 생산 양품의 비율이 떨어지면 2030년에 38%가 아니라 30% 초반으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배터리 3사 캐파 추정을 보면 TM 똑같이 보시면 25년 기준으로 LG엔솔, SK온, 삼성 SDI니 합산이 966.1기가와트가 될 거다. 2030년 기준으로는 1967.1기가와트가 될 거다. 2배 넘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CNT 도전제랑 관련된 거는 같이 가는 거는 결국은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니까 요거 삼성증권하고 SNE 리서치인데 상당히 조금 그 양극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임을 감안하고 보면, 그런데 또 음극재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좋게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밝힌 거는 양극재보다는 음극재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다소 적은 편이다. 요렇게는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 참고해 볼 만한데요. 2023년 기준으로 실리콘 음극재의 비중 자체는 비교가 안 됩니다. 흑연이 71%, 실리콘이 29% 차지하는데 이것도 중국의 BTR 50%, 일본의 시네츠 30, 80%가 이 두 업체에 몰려 있고요. 이게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30년 기준으로 50에서 실리콘 음극재 가격이 떨어지면 50% 이상 훨씬 늘어날 거로 보는 게 합리적으로 보고 있고요. 월등한 충방전의 효율성 측면입니다. 한국 캐파 비중으로는 올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음극재 시장에서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는 캐파가 최소한 3배 이상 커질 가능성, 2배에서 3배 정도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공급 캐파율이 공급초가 165%에서 2030년 기준으로 계속 떨어져서 85%까지 떨어지고요. 한국 기준, 여기 보시면 실리콘 음극재의 비중 변화가
요 SiC가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리튬 메탈 방식이 있고 하이 실리콘 방식이 있고 실리콘 카바이드가 나옵니다. 지금 요거는 전부 다 실리콘. 지금 여전히 압도적으로 그라파이트 흑연이 지금 70% 넘게 차지하다가 60%대로 떨어지죠. 2030년 기준으로도 60%밖에 안 떨어진다고 봤는데 사실은 요거는 굉장히 좀 흑연에 대해서 그 과대 포장한 부분이 있고 한국 실리콘 응급제 캐파를 보면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대주전자 1000톤이, 네, 대주전자 지금 3000톤이죠. 그래서 2030년까지 4만 톤이 아니라 지금 10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왜 이거 4만 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10만 톤까지 늘리고 2030년까지 포스코 퓨처엠이 3만 5천 톤. 네. 그리고 한솔케미칼이 2만 톤, SK 머티리얼즈가 10만 톤. 그래서 한국 실리콘은 2026년 기준으로 15%고 2030년 기준으로는 캐파가 15% 이상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2차 전지 소재, 이 양극, 음극, CNT 슬러리 외에도 지금 MLCC 페이스트, 그죠? 그 다음에 태양전지의 TCO 타겟, 반도체 낸드의 CMP 슬러리, 그 다음에 EMI 전자차폐, 디스플레이 소재, TCO 타겟 등 다양한 지금 매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CNT 슬러리 자체는 2025년까지 3,100억, 전체 매출의 70%까지 가는 구조고, 현재로서는 디스플레이 소재, 그 다음에 CMP 슬러리, 태양전지 소재 합산 비중이 여전히 지금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관련돼서는 상당히 이 비중이 줄어들고 나노신소재의 CNT 도전제 비중이 커져야지 마진 구조가 좋아지는 거고요. 음극은 LG엔솔, SK온, 삼성 SDI, 노스볼틱이 가장 어느 고객사를 갖고 있냐는데 엔솔, SK온, 삼성 SDI 모두 갖고 있고요. 심지어 노스볼트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양극재 쪽에는 LG엔솔은 LG화학이 갖고 있고요. SK온이 나노신소재하고 도요칼라가 지금 경쟁 관계입니다. 그런데 도요칼라는 CATL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나노신소재는 AESC라는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S볼트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압도적으로 재원산업이 독점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노스볼트는 양극재 단에서는 동진 세미캠이 들어가고 있다. 이 고객사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결국은 나노신소재는 CNT 정확히 슬러리라고 하는데 슬러리는 이 CNT 원자재인 파우더랑 거기다 수계용매 분산재를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CNT 도전제 분산재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카본 블랙 대비 소량만 첨가해도 양극화 물질 탑재량을 늘리는 효과가 볼 수 있고, 이게 양극단에서는 에너지 밀도를 계산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 성질 자체가 튜브 형태로 만든 소재이기 때문에 지름이 작을수록 높은 금속성은 전기 전도도가 잘 뜬다는 거고요. 잘 뛴다는 거고요. 벽의 개수가 적을수록 지름이 작아지고 전기 저항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벽의 개수가 적을수록 지름이 작아지고 전기 저항이 감소한다는 거는 그만큼 전기가 더 전도도가 뛰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싱글월이 단일벽이 벽의 개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물성이 우수하고요. 그래핀 시트를 원통형으로 마는 과정에서 이 뒤틀림, 킬할성이랍니다. 이 킬할성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일벽은 킬할성이 생길 경우가 되게 적고, 이중벽 같은 경우는 벽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킬할성, 그러니까 비대칭성이 많이 생겨서 킬할성 때문에 이 금속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파우더 분산력, 이 분산하는 게 엄청난 기술력인데요. 분산하는 걸 기술력으로 건식 단일벽 CNT 코팅 능력에 나노신소재가 압도적인 진입장벽과 높은 수요를 다 이 나노신소재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은 이 옥시알이란 러시아 업체가 독점인데, 이 회사가 지금 사실은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나노신소재한테도 계속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부품 팽창 시장에서 싱글월 CNT가 안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독점인데다 뚜렷한 경쟁자도 없고, 사실 1등이 옥시알 자체도 점유율에 있어서 예전처럼 막 90% 이상의 점유율이 아닌 점유율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나노신소재가 반사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설비 투자비가 낮아서 투하자본 이익률이 당장히 높다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테슬라향으로 CNT 도전자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는 나노신소재로 보고 있고요. 건식공정, 이미 테슬라향 CNT 도전자 납품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실제 나온 게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건식공정 관련돼서는 CNT 코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건식공정 가려면은 양극재는 단결정으로 가야 되고, 음극재는 실리콘 음극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가 가면 CNT 코팅이 당연히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뭐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 실리콘 음극할 물질 표면에 피복하면 당연히 물성이
상당히 개선된다는 거고요. CNT 도전제 슬러리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응집 현상, 뭉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뭉치는 현상을 최대한 잘 풀어주기 위해 쓰고 있고요. 나노신소재의 그 CNT 이 도전제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14,000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CNT 도전제 생산 가능 횟수가 여기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급격하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나머지 뭐 흑연분말, 그래핀, 카본 블랙보다 월등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톤으로 전기차 50대 분량 납품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경쟁사 도요컬러가 있습니다. 지금 CNT 슬러리도 얘네가 지금 연평균 50% 이상 증가하고 이 50% 이상 계속 증가하면 32년 기준으로 생산 캐파는 88만 1000톤이 될 것이다. 양극재용 CNT 비중은 뭐 어마어마하게 거의 90% 가까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4%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70%대는 유지하고 있고, 음극재용 CNT가 1, 2년 안에 2배 이상 26%까지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음극재용 CNT를 하는 게 나노신소재밖에 없기 때문에 나노신소재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CNT 슬러리 자체는 결국은 양극재용 85,000톤에 음극재용 21,000톤으로 약 26년 기준으로 106,000톤 하면 연평균 62%씩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요게 캐파인데 지금 24년부터 급격하게 지금 유럽하고 미국이 생기기 시작하고, 유럽, 미국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25년 기준으로는 일본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23년 이후로부터는 기존 계획보다 신규 계획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신규 계획이 월등히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싱글 단일벽 CNT 분산재의 독점이기 때문에 이 기술 진입 장벽에 대한 밸류에이션 할인을 계속 밸류에이션 할증을 계속 줬던 부분이고요. 배터리 원가 절감에서 건식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음극에서 습식 공정보다 전극에 높은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CNT를 쓴다는 거고요. 싱글원 CNT는 상당히 비싸다. 그리고 적용하는 공급도 아주 제한적이고 고가지만 많은 업체들이 양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글로벌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노신소재가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나노신소재가 테슬라 유력 후보라고 말씀드렸고, 건식공정 음극에만 적용해도 원가 절감 6%인데 양극까지 적용하면 최소한 20% 이상 원가 절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나노신소재 지금 22년도에 요거 제가 8월달 거보다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실적이 23년도에도 실적이 올라갔고요. 25년도에도 실적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아마 CNT의 비중, CNT 도전제의 비중이 확실히 분명하게 아주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매출 기준으로 보시면 양극재보다 훨씬 높네요. 24년 기준으로 92%, 25년 기준으로 87% 늘어나고요. 영업이익 89%, 83%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요, 마진율이 17%예요. 그러니까 양극재보다 훨씬 2배 이상 좋죠. 그런데 단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쌌거든요. 78배인데 30배까지 떨어집니다. 요거를 PEG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PEG 말씀드리죠. PER을 EPS의 성장률로 나누시거나, 또 아니면 EV EBITDA를 약간 변형 PEG인데요. 변형. EV EBITDA를 영업이익의 성장률로 나누시거나. 그러면 PEG는 피터 린치가 고안한 개념인데 약 1.5배면 아주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1배 미만이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데, 나노신소재가 24년과 25년에 이익이 80%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PER 대비해서 PEG는 훨씬 성장의 여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PEG로 계산하면 24, 25년 모두 1배 미만이 나옵니다. 1배 미만. 그 다음에 이제 재무구조 보시면 23년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160억, 그 다음에 92억, 이제 220억, 25년까지 220억으로 가는 그림인데, 이것 또한 CNT 도전제 매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더 25년도에 최소한 연간으로는 300억 이상 꽂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CNT 도전제 비중이 커지면. 그 다음에 CNT 도전제 왜 또 영업활동 현금이 좋아질 수밖에 없냐면, 싱글러 CNT, 단일벽 CN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가가 비싸다고 말씀드렸고 경쟁사가 없어요. 그러면 싱글러 CNT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노신소재는 상당히 좋은 조건의 가격이라는 거는 마진에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마진이 좋은 걸 바탕으로 영업이익이 커지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들어오는 돈은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은 220억에서 580억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25년도에도 뭐 340억 정도 수준은 유지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 또한 현금성 자산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부채 비율은 조금 늘어났지만 내년과 내후년 뭐 30%도 안 되는 20%대 부채 비율, 굉장히 좋은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추가로 한 건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거고요. 유동 부채는 사실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유동 자산이라는 거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고요. 유동 비율이 크다는 거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빚은 엄청 적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동 비율 높을수록 회사에 자산을 많이 쌓아놓는 거죠. 순차입금 비율하고 순부채 비율 같은 겁니다. 근데 유동 비율이 지금 1287%, 1685.7%, 1617%로 엄청나게 유동 비율이 높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순차입금 비율도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자를 내고 빌리는 빚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재무구조 굉장히 탄탄하다 말씀드리고요. 나노신소재가 최근에 주가가 오른 부분에 따라 PER이 상당히 비싼 편인데 이거를 꼭 PEG로 계산해 보시길 원하고요. 이 24년도와 25년도 PEG 값은 1배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이런 관련된 국내 업체 중에는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18%, 약 18%를 자랑하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지금은 뭐 7% 정도인데 이게 뭐 11%, 15% 이렇게 가는 그림으로 보고요. 한솔케미칼 마진 좋습니다. 한솔케미칼 마진 좋은 이유는 실리콘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매출에서 10% 미만이고요. 이 웨이퍼를 닦는 과산화수소, 그리고 2차전지 양극할 물질과 도전제를 접착시키는 바인더, 요게 매출 비중이 큰데 과산화수소도 좋은 마진을 받고 있고 바인더도 좋은 마진을 받고 있어서 16%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익률이 깨져서 4.8%, 제이오 같은 경우도 9.8%. 그래서 평균치를 내보면 사실 이 흑연 쪽 음극재 글로벌 탑3에 들어가는 푸탈라인데, 푸탈라이 같은 경우는 PR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6배에서 내년에 13배, EV EBITDA 기준으로는 9배 정도까지 빠지고요. 이익률 상당히 좋습니다. 22%. 그다음 일본의 미쯔비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좀 실적 증가폭보다 밸류에이션이 비싸져서 13배까지 올라가고요. 이익률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경쟁이 있는 업체라고 하는 거는 나노신소재, 그다음 대주전자재료, 포스코 퓨처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월 2일 1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지금 올해 들어 누적 순매수를 봤는데요. 와, 외국인이 진짜 엄청나게 계속 누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 달 내내. 기간도 마찬가지고, 기간도 금액으로 치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누적적으로 1600억 이상을 지금 판 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348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요거는 누적이 아니고요. 한 달 일별 수급 현황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금요일 저녁에 쌍매수가 들어왔고, 요때도 쌍매수, 요때도 쌍매수, 요때도 쌍매수, 요때도 쌍매수, 요때도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 5%대고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과거 평균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고요. 기간도 최근에 계속 지금 이 13만 원 초반대에서는 매력 있다고 보고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9월 달에는 16만 원, 15만 원대도 계속 꾸준히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 현황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1월 달부터 장기 호흡으로 봤는데, 역시나 나노신소재 요 외국인은 약 352억을 매도하고 있지만 그 물량을 기간은 1658억,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 많이 팔았네요.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1658억을 팔았고요. 외국인도 많이 팔긴 팔았는데 352억에 불과해서 결국은 장기 수급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다 지금 좀 팔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노신소재 요거 같은 경우는 공매도, 종목별 공매도 추이인데요. 공매도 비중이 많게 올라갔을 때는 21%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매도가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9.23%로 상당히 공매도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매매 비중 9% 정도에서 최소한 5% 미만으로 줄어들어야지 정상적인 수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공매도 잔고인데요. 지금 727억이고 잔고는 53만 주인데요. 이게 과거에 최고 많이 늘어났을 때는 공매도 잔고가 1200억 넘게까지 커졌을 때가 있었고요. 예, 잔고 수량 자체로도 뭐 거의 70만 주 이상 이렇게 잡혔는데 최근에는 53만 75만 주 이상, 뭐 80만 주, 90만 주까지 갔었었는데 지금 53만 주 정도 수준이고 금액으로는 727억이니까 금액을 좀 더 금액이 많이 조금 더 줄어야지 좀 더 주가는 탄력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좀 길게 잡았습니다. 200일 정도로 잡았는데요. 이게 보시면 진짜 재미난 거는 분홍색이 300일, 여기 200일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장기 300일, 200일선은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고요. 올라가면 조정이 나왔고, 올라가면 또 조정이 나왔고, 올라가면 조정이 나왔고, 올라가면 조정이 나왔고, 올라가면 조정이 나와서 다시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로 방향성을 전환하고 있고요. 보시면 RSI가 이때 확실히 과매도 구간에선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 나왔고 지금은 딱 50 정도 수준인 거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 많이 늘었을 때는 뭐 8%, 9% 가까이 늘었는데 최근에 계속 바닥을 기다가 지금은 5%를 처음으로 넘은 상태고요. 기관 보유량도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근데 기관 비중은 적은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올라가면서 주가를 좀 올리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외국인이 주도 세력일지 기관이 주도 세력일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긴 호흡으로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시고 주봉보다는 월봉, 중장기 흐름을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월봉에서도 이 20월봉과 10월봉을 한 번도 이탈 안 했고 이렇게 이탈할 때 되면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탈하면 상승이 나왔고 이때도 이탈했지만 상승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고요. 근데 올라갈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올라가서 그만큼 수익을 낸 분들이 매도하면서 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보고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한번 그 대량 양봉이 나올 때는 RSI 지표상에서 과매수 구간이라고 밝혀졌고요. 지금은 그런 구간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가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 핵심 요거 딱 한번 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구하는 방법을 갖고 왔는데요. 2025년도 나노신소재 네이버금융의 EPS를 보시면 4,416원이고요. 24년 예상 EPS는 2,578원입니다. 이 수치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미치도록 재밌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36배, 요거 언제 PER이냐? 25년 PER입니다. 에코프로비움 33배, 대주전자재료 24배, 제이오 26배. 이거를 평균을, 왜냐면 이거는 양극재 업체고 요거는 음극재 업체인데 이거는 양극, 음극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0% 할증을 줬는데 증권사는 뭐 30% 할증 주는 것도 있고 뭐 15% 할증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게 왜 할증이냐, 캐파가 게임이 안 되게 양극재나 음극재보다 적은데 할증 안 주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 25년도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움, 대주전자재료 다 1등 업체니까 제이오까지 CNT 도전제 그 원자재를 만드는 회사죠. 원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죠. 그래서 그 평균이 29.8배고요. 거기에 20% 할증을 줬습니다. 그래서 35.8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 타겟이 35.8배고요. 25년도 기준 예상 EPS가 4416이니까 요 4416을 곱하면 15만 8,093원이 나온다.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업체 중에 첨가제 기업들의 EV EBITDA 평균의 프리미엄 30배를 줄 수도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 이 나노신소재가 같이 가는 거는 실리콘 음극재니까 실리콘 음극재의 23년과 24년의 EV EBITDA 평균값을
계산해 봤더니 46배가 나오고, 여기다 25년 EPS를 곱할 수도 있는데 25년 EPS를 곱하려면 24년과 25년의 평균치 값에다 25년 EPS를 곱하는 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저는 23년과 24년의 EV, EBITDA 평균 값에다가 25년으로도 24년의 EPS를 곱했습니다. 왜냐면 23년과 24년의 평균 값이니까. 그랬더니 11만 9,300원, 약 12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눔 신소재가 계산법에 따라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타겟을 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이 아니라 첨보하고 제이오를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첨보하고 제이오의 24년과 25년 평균 PR을 봤더니 26.2배가 되고요. 여기 보니까 최근에 첨보가 주가가 엄청 빠져가지고 첨보 밸류에이션은 다시 좀 해봐야 되지만, 네이버에 나온 거는 22배, 뭐 12배 이렇게까지. 원래 첨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배가 넘는데 지금 22배에서 주가가 뭐 60%, 70% 반토막도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22배에서 12배까지 빠진다고 봐서 이 첨보 때문에 이 평균값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26배가 나오는데 그 26배에다가 25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25년 EPS죠. 4416, 4416원을 곱하면 11만 6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 펄을 정하고 양극재 업체들, 음극재 업체들의 평균 PR을 할 건지, 아니면 타겟 펄을 음극재 업체랑 첨가제 업체로 평균 PR을 할 건지, 평균 PR을 곱한 다음에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평균 PE라는 건 멀티플, EPS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그걸 곱하면 주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25년도 기준으로 하면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24년도 PR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24년 PR, 24년 평균치로 계산해 보면 약 12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현재 주가랑 뭐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냉정하게 EPS나 PER로 계산해 보면 사실 25년치를 땡겨 와야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할인율도 바꿔보시고요. 평균 타겟군도 바꿔보시고, EPS도 저는 그냥 네이버 금융을 가져왔는데 증권사 레포트 중에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해 보시던가, 아니면 증권사 레포트 중에 가장 낮은 값을 적용해 보시는 거에 따라 또 가격이 뭐 최근에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오는 막 25년도에 30% 할증 줘가지고 막 평균 목표가가 25만 원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법을 쉽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를 꼭 참조해서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노신소재 업데이트 8월 달에 비해서 지금 10월 달에 많이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아마 3분기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거까지 나와서 설명드렸으면 훨씬 더 설명의 내용이 풍족했을 텐데, 그래서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로 이 음극재 쪽은 실적 나오면 한꺼번에 묶어서 따로 2차전지 이슈 체크든 기업분석 훈련소의 실적 체크로든 추가적으로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강의하고 유튜브 채널 계속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유료 강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유료 강의 관련돼서 라이브도 많이 할 거니까 라이브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주식 투자 관련돼서 주가 빠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희가 평생 함께 해야 될 친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재밌고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하고 꼭 같이 최대한 빨리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